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쌤 파닉스입니다. 오늘은 영어 장모음 중에 다섯 번째 A, E, I, O, U 다섯 번째 마지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10단어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디코딩 방법, 체화, 그 다음에 장모음 U, 직독, 직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경험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모음 U가 지도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1대1 대응이 됐는데 여기는 1대2 대응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단어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귀에 딱지가 붙어지지 않으셨을까? 즉 장모음이란 파닉스 원칙의 장모음이란 한 단어의 모음자가 두 개 있는데 뒷모음자는 소리가 안 나고 앞모음자는 알파벳 이름 그대로 소리 난다. 장모음 U 소리는 U나 U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는 U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U 이 소리 하나. 한글로는 U 소리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U 하나. 근데 영어는 U 소리가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과 비슷한 발음 기호 U. 그 다음에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발음 기호.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에 힘을 안 주고 약간 빼고 발음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 이 발음을 저번에 오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모음 U 규칙은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자음유, 자음이 이 형태인데 좀 복잡하니까 앞에 있는 자음이라는 자를 빼버리고 그냥 U 자음이 UI, UE 이렇게 간략하게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좀 편해하고 쉬워하더라. 그래서 가능한 한 단순하고 간략하게 하는 게 그 학습 효과를 내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표가 더보기란에 있으니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모음 U는 U나 U 소리가 나는데 U 소리가 나는 경우는 이 장모음 이 U 앞에 J, L, R 이 세 알파벳이 나오면 이 발음이 나오면 대부분이 U 소리가 납니다. 근데 나머지는 U 아니면 U 소리가 나는데 발음 편하게 발음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 L, R 이게 나오면 무조건 U 이렇게 해도 거의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1대1 대응 이렇게 지도를 해야 아이들이 빨리 그거를 이해하고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거를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버리면 영어는 그냥 어려운 거야 이런 인식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거를 제 경험으로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권해드립니다. J는 J 한글로는 여기까지 U는 U 그 다음에 N 그래서 Jun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J는 여기까지 J U는 U C는 뒤에 E, I, Y가 오면 연음이라고 해서 S 그래서 juice 그 다음에 G는 G L, L 사운드 뒤에 장모음이니까 U 그래서 glue R, 뒤에 U, L, 그래서 rule bib R,
그 다음에 우. S는 스 아니면 z가 나오는데 여기는 z. 그래서 bruise. C는 k. U는 u. B는 b. 그래서 cube. 그래서 대부분 J, L, R 이것 외에는 거의 다 U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cube. C는 K. U는 U. T는 T. 그래서 cute. S. S. 그 다음에 장모음 U. 그 다음에 R. Sure. 여기 이제 음절인데 두 자음이 두 모음 사이에 오면은 두 자음 사이에서 음절이 나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음절의 모음은 혼자 왔기 때문에 단모음 U. 뒤에 있는 모음은 U가 왔기 때문에 U 다음에 E가 왔기 때문에 장모음 U. 그래서 S, U, B, did 장모음 U 해서 subdue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두 자음이 두 모음 사이에 오면 두 자음 사이에서 음절이 나뉜다. 앞에 있는 음절 하나, 뒤에 있는 음절 하나. 앞에 있는 U는 단모음 U. 왜냐면 모음자가 하나 있으니까. 뒤에 있는 음절은 모음자가 뒤에 따라오니까 장모음 U. 그래서 S는 S, U는 B는 B, S, 장모음 U, M은 그래서 subsume 아니면 subsume 이렇게도 발음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학생들 지도한 경험상 이거를 암기하거나 인식시켜서 바로 읽게 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처음에는 헷갈려 한다는 것.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디코딩 하는 게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한글로 디코딩을 한두 번, 많으면 서너 번까지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만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무려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이게 인식하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 이 소리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 디코딩 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를 오랫동안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제가 이해를 했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돼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편해해서 이거를 좀 그렇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서 같이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한 동기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디코딩 하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모음 U 직독직해. 파닉스 단계에서부터 직독직해를 가르치는 게 학생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더라. 왜냐면 뭐든지 처음 접할 때 하는 게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성인 되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하는가 보다. 이런 건가 보다라고 그냥 퉁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더라. 저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한글식으로 했다가 영어식으로 직독직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좀 혼란스러워한다.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편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래버리면 학생들은 이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서 좀 쉬워한다는 게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첨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독직기를 하면 The mule is sick. 그 노새는 이다 아픈. 이렇게 바로 한글로 하면 그 노새는 아프다. 거꾸로 간다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이 한글 어순이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어순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Wade finds a cure. Wade는 발견한다 한
치료제를 이렇게 바로. 근데 한글로 하면 웨이드는 한 치료제를 발견한다. 이렇게 한글식 어수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직독직해 문제도 오랫동안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담,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게 이제 뭐냐면 습관을 어떻게 들일 거냐. 그래서 많은 책들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책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공부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 대처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자녀를 부모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냐면 3세 지습이 지우 80이라, 즉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말이 거의 함축되어 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그다음에 많은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교, 태아에 있었을 때의 교육 참 어렵고 말씀드리기도 참 난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기 교육 이상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대화를 좀 간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태교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도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저와 이제 관계되거나 아니면은 좀 저가 너무 가까이 있는 분한테 그 태교가 너무 중요하다,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한번 간접적으로 들어보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가 있냐면, 조선시대 때 사대부 집안의 한 그 엄마가 그 태교에 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저는 그게 좀 많이 좀 와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월 동안의 태교가 태어나서,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니까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한테 10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태교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님의 이게 아빠 엄마의 마음 자세, 이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한 상태,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학습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학습과 저는 독서 쪽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꼭 학습 말고 그 유명한 그 음악가 집안의 누구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어머님이 태교를 하셨겠지만 그 상황이, 환경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 이거를 임신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죠. 그래서 그 칼럼으로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2살, 3살 이제 말을 좀 할 때부터 이제 음악을 하도 듣다 보니까 피아노 곡을 이제 애가 이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저 곡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 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엄마가 이제 임신했을 때,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는데, 절대음계라고 그러나요? 저는 음악을 잘 못하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은, 저게, 예를 들어서, 파샵, B 플랫,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단어를 안 써가지고 못 써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아, 이런 게 태교의 영향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부분이, 아, 태교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근데 학습 쪽과 관련돼서는 저는 부모님이 독서, 책 읽어주는 것, 아이 임신했을 때 엄마가 책 읽어주든지 아니면 아빠가 책을 읽어주든지 그런 상태로 계속 3년 3세 지습이 지유 80이라 그랬죠. 3년 정도 이거를 노력을 하면, 즉 임신했을 때 10개월, 아이 놓고 2년, 이 정도를 부모님이 계속 책을 독서를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습관이 되죠. 제가 얘기는 습관. 이 습관이 들다 보니까 책 읽는 습관이 든다는 거죠. 책 읽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수용 능력, 이해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여서 집중하는 능력. 이게 좀 남다르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습관으로 가버리더라. 이거를 많이 느꼈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이거를 꼭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모님들이랑 아니면은 유튜브를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 부모님이 보시든 중학교 학생이든 고등학교 학생이든 지금 당대에는 어떻게 보면 태교 지났잖아요. 태교 지났지만 그 자녀가 이런 거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씀드리면 그 자녀가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그 자녀가 알고 그 후대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몰랐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 놓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직접 아이들을 막 20년 이상 막 지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좀 표현이 거칠다면 이해해 주시고, 좀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뼈저리게 느낀 거고, 학생 지도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다면 이제 개인적인 그 경험이지만 좀 확신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행복하게 살게 바라는 게 그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소망인데, 이 10개월 동안, 그 다음에 3년 동안 부모님들이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좀 고민해 보시고 같이 좀 좀 나눴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러프하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장모음 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태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